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득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착한 여자 부세미 7회에서 주원은 엄마와 닮은 여자를 발견하고는 한 남자의 차를 얻어타 시내에 왔습니다. 모자를 쓴 이 남자가 가선영의 지시를 받아 주원을 납치하고 김영란을 죽이려고 하는 킬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킬러는 바로 8회 예고에서 유치원 통합버스 운전기사로 등장한 이 남자입니다. 가선영이 교도소에서 심리치료 봉사활동을 하며 찍은 사진을 보면 통합버스 운전기사가 가선영 바로 옆에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교도소 안에서 노란색 명찰은 특별관리 대상인 살인 등 강력범죄자나 조직폭력 관련 수용자에게 주로 부여되는데요. 가선영은 이 킬러를 이용해 15년 전 가예림을 죽인 것 같아요. 남자는 두 개의 엽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선영이 김영란을 죽이라고 지시하면서 준 불에 타는 여자의 엽서고, 다른 하나는 쓰러져 있는 여자가 그려져 있는 엽서였어요. 즉 이건 가선영이 가예림을 죽이라고 지시할 때 줬던 엽서겠죠. 물론 가선영이 킬러의 신분을 조작했겠지만 이런 무서운 범죄자가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전한다니 진짜 이 유치원은 사람을 어떻게 뽑는 건지 부모 입장에서 아주 걱정이 되는데요. 한편 교통사고가 난 가선우를 우연히 발견한 이도는 가선우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후 그를 찾아가 가선영이 가선우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서 꺼내주고 대표도 하게 해줄 테니 같은 편을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가선우는 과거 엄마가 자신의 친부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걸 목격했었습니다. 그때 가선우 가선영의 엄마는 아이들에게 너희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절이 될 거라고 경고했었죠. 이런 엄마를 보며 가선우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엄마의 반지를 아꼈던 가선영은 이런 엄마의 성향을 아주 그대로 빼다 박은 것 같더라고요. 가해장의 죽은 아내가 이런 사이코패스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니 왠지 결혼 1년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그녀의 죽음이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가해장의 아내는 과연 진짜 교통사고로 사망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녀의 죽음을 사주했을까요? 전 왠지 선영의 엄마가 재혼한 남편 가성호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가성호를 죽이기 위해 그의 차를 고장냈다가 오히려 자신이 그 차를 타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가성호가 자신을 죽이려는 아내를 먼저 죽인 걸까요? 가선영이 자신보다 아들만 아끼는 엄마를 죽였을 수도 있긴 하겠죠. 한편 가선영은 대표 선임시 이사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가선우가 필요했기에 사라진 동생을 찾았고 그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더 빨랐던 이돈이 가선우를 데리고 도망쳤고 가선우는 주유소에서 이돈을 뚜러뻥으로 내리치고 도망쳤죠. 하지만 이돈은 가선우가 도망칠 거라는 걸 미리 예상했었기에 그의 핸드폰에 도청기와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가선우가 누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며 증거가 집에 있다고 했기에 사실 가선우만 잘 꼬드기면 가선영의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 건 쉬운 일이었어요. 특히 이도는 선영과 선우가 통화하는 내용을 도청하다가 선우가 누나 그날 기억 안 나냐, 나 이거 그냥 김영란한테 보낼 거다 라고 협박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이도는 가선우에게서 증거를 얻어내면 이 게임을 피 안 보고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사로잡혔는데요. 하지만 이도는 가선영이 보낸 계안에게 주차장에서 머리를 맞고 납치를 당합니다. 한편 킬러는 범죄자였던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취직했습니다. 김영란은 자신이 설치해둔 CCTV를 누군가 고장내자 가선영이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눈치챘죠. 이에 김영란은 무창에 새로 등장한 남자에 대해 신원 조회를 합니다. 하지만 가선영은 킬러의 신원을 완벽하게 조작해 두었기에 김영란은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무창에 내려온 킬러는 영란을 지켜보며 그녀가 김영란이 아닌 부세미로 신분을 바꿔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는데요. 이 사실을 보고받은 가선영은 김영란이 죽으면 일이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지니까 김영란이 아니라 부세미가 죽으면 차라리 딴 사람으로 죽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가선영이 지시를 받은 킬러는
한밤중에 김영란의 뒤를 쫓는데요. 영란은 킬러와 몸싸움을 벌였고 킬러는 영란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때 전동민이 나타나 영란을 도우면서 킬러는 도망치는데요. 어두운 밤이었고 킬러가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바람에 영란은 킬러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흘린 팔찌를 주웠어요. 한편 백혜진은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남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그의 등에는 아주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비록 발레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며 가르쳐야 할 정도로 형편없는 실력이지만 생각보다 감도 좋고 눈치도 빠른 백혜진은 등에 상처가 나 있는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8회 예고편의 김영란이 CCTV를 확인한 후 백혜지에게 어젯밤에 왜 나를 쫓아왔냐고 감시하는 거냐고 묻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마 혜진은 어젯밤 한 남자가 영란의 뒤를 쫓는 걸 발견하고 수상쩍게 여겨 그 뒤를 따라갔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전동민에게 영란이 위험에 처했다고 알려준 사람도 혜지일 수 있겠죠. 혜진은 김소영이 무창에 오자 영란이 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창밖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전 백혜지가 김영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사람이 바로 가성호 회장일 것 같아요. 가 회장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건 이제 우리 시청자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진실이잖아요. 백혜지가 가성주택의 비밀 공간을 발견한 이후 그녀는 가성호 회장이 숨어있는 비밀 장소도 찾았고 가성호 회장으로부터 영란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이 돈도 모르는 사실일 테고요. 한편 혜진은 영란이 준 킬러의 팔찌를 보고는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도 이 팔찌를 차고 있었다는 걸 알려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킬러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백혜지가 영란을 친구라고 부르며 돈을 마음껏 훔쳐쓰고 있고 무례하고 도덕성이 좀 결여되어 있지만 영란을 돕고 싶어하는 건 확실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백혜지와 김영란이 나중에 진짜 친구가 될지 정말 영화 보고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진짜 친구가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한편 주원의 엄마는 동민을 버리고 돈 많은 남자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과연 주원이가 본 여자는 진짜 주원의 엄마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주원이가 엄마와 닮은 여자를 보고 뒤쫓아 갔던 걸까요? 만약 진짜 주원 엄마라면 그녀는 왜 이제 와서 자신이 버린 아들을 보러 부창에 온 걸까요? 그리고 전동민의 배에 큰 상처가 있었잖아요. 과연 전동민은 어쩌다가 이런 상처가 난 건지 궁금합니다. 전 동민이 농사를 짓기 전에는 가성호 회장의 보디가드이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과연 동민은 그냥 무창 베리보이일까요? 아니면 뭔가 과거를 숨기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